예,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71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새해가 밝아서 그 1월 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새로 보직을 받거나 진급한 군 수뇌부 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 군 신고식을 보고 이제 뭐 기사도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막 장성이 된 장군들한테 칼을 수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칼을 삼정검이라고 하거든요. 삼정검은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 육군, 해군, 공군이 삼위일체가 되라, 정수가 되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호국, 통일, 번영, 뭐 이 세 가지 정신을 반드시 달성하라라는 의미라 그러는 거죠. 원래 삼정검은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준장 진급자한테 수여를 한 거고, 대통령은 그냥 중장, 그러니까 별세이죠. 그 진급자한테만 삼정검을 수치라 그래갖고 검에 이렇게 끈으로 된 깃발을 이렇게 달아주는 뭐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상정검을 준장 진급자한테도 주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죠. 이게 되게 나름 의미를 크게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제발 좀 장군다운 좀 행동을 좀 언행을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사실 별을 다는 거는 정말로 가슴 벅찬 일이다. 그거 잘 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받는 그런 걸로 군으로 이제 이끌어 달라. 뭐 이렇게 당부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언제부터 삼정검을 장군 진급자에게 줬어요? 예, 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니까 1983년부터 줬다는데 그 전에는 지휘봉을 줬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제가한, 그러니까 인정하고 허락한 장성 지휘자 혹은 기관장한테 주었다는데 87년부터는 이제 준장 진급자한테도 주었다 그러는 거죠. 그 처음에는 이 삼정검이 아니라 삼정도였다는 거죠. 삼정도라면은 삼정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도하고 검하고 뭐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칼인데 도라는 건 사실 외날. 그래서 이제 벤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도? 예, 그렇죠. 그 검은 양날이죠. 양날이 이렇게 칼이 날카롭게 돼 있는데 찌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2005년에 전통 검의 형태를 고려해서 삼정도를 좀 개선하라.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는 그걸 이제 그 외도가 아니라 양날의 검으로 이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정도가 아니라 삼정검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통검을 모델로 하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삼정검이 전통검의 형식을 따랐으니 전통검의 정신을 되새기라고 이제 장군 진급자한테 당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통검은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삼정검보다는 삼정도가 오히려 그 무장들, 그러니까 무장들이 아니라 군인들이잖아요. 좀 맞는 거다. 뭐 사실 제가 비전문가여서 확실히는 모르는데 전문가가 뭐 나서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검이라는 의미는 조금 신성시되고 뭐 장신용이고 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나와서 말씀해 주면 좋겠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삼정검이 조선시대 전통검인 4인검으로 제작돼 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인검 혹은 이제 3인검도 있거든요. 4인검, 3인검.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인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양날의 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전적 의미로는 밑동에서부터 끝까지 고르고 순수하게 단련된 양날의 칼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 칼의 역사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신석기 시대 유적인데 그 북한에 있거든요. 한부 웅기군 굴포리에 있는 서포항 패총 등에서 이제 출토된 골재, 그러니까 뼈로 만든 단검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다리뼈를 쪼개서 끝부분을 좀 갈라가지고 예리한 칼날을 세워 만든 뭐 그런 검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때부터 칼을 썼던 거죠. 그 우리가 잘 아는 마제석검, 비파형 동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 공부 좀 하셨네. 청동기 시대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마제석검이니 뭐 그 이 신석기부터 이렇게 좀 뭐 발전된 거라고 하는데 석검이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 마제석검이 뭐냐면 아주 전파남이라 해서 이렇게 갈기 좋은 거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짧은 돌로 만든 석검이죠. 이게 마제석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전통 무기, 우리 전통 무기나 도구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사냥용이라기보다는 뭔가 개인 간의 싸움이나 호신의 무기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들어서 다양한 이제 청동검 혹은 뭐 철검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기는 결국 이제 청동 단검이 되겠죠. 우리 그 유명하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네네. 그런 거가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세형 동검이라서 그런 비파형 동검이 좀 이렇게 그 얇은 그런 네. 형태, 세형이니까 가는 형태의 동검이 있는 거죠.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카레 형태가 비파처럼 아래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고 한 거고 예. 세형 동검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좁고 날카롭게 만든 칼이다. 철제검은 뭐 전반적인 모양이 청동검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양날하고 이게 뭔 차이인지 도하고 검이 무슨 차이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검보다 사실 이 뭐가 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칼하고 도하고 네. 검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전투에 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은 도였다는 거죠. 외날 칼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중국 한나라를 이제 이 흉노족이 아주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네. 거의 중국 한나라 시대 때는 흉노가 더 위의 상태. 그래서 뭐 흉노족이 한나라를 굉장히 약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거의 조공까지 바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 흉노족과의 전투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도가 유리했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 흉노가 기병이잖아요. 말을 타고 움직이는 건데 이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한쪽에만 날이 있으면 뭔가 이 마상에서 휘두르기가 편하고 베는 거잖아요. 베고 막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 갑옷을 입은 적을 베는 데는 위력을 좀 발휘했다는 건데 말에서 이렇게 찌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찌르는 네. 게.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는 결국 베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뭐 이러는 게 굉장히 나을 거니까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이 외날의 칼, 그러니까 도가 단기간에 좀 배우기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은 뭐 이렇게 찌르는 건 장점은 있지만 수령 기간이 또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네. 검이. 그래서 예로부터 백일도, 천일창, 만일검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백일도, 천일창, 만일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날의 칼, 도를 수련하는 데는 한 100일이면 되는데 창을 배우려면 1000일이 걸린다. 이거죠. 그리고 검을 능수능란하게 쓰려면 만일이 걸린다. 뭐 이런 의미죠. 만일이요? 만일이면은 30년? 그렇죠. 그 30년은 죽기 걸린다는 거니까 거의 뭐 능수능란하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뭐 도가 결국 100일이면 된다 그런 거니까 널리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검은 쓸모 없는 거 아니에요? 용불용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긴 한데 희소성 같은 게 있으니까 남이 못 쓰는 거니까 오히려 더 진짜 무사들이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룰 줄 알아야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을 지닌 사람이 곧 뛰어난 기회의 소유자임을 뭐 과시하는 거죠. 검만 차고 있으면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포스가 있는 거죠. 아우라가 있고. 뭔가 이 만화 속에 자꾸 무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단적인 예를 보면은 이규보의 동명한 편에서 인용한 구삼국사 아마 삼국사기나 이런 것도 아마 구삼국사를 보고 했을 텐데 그게 현존은 안 돼 있는 옛날 삼국사를 이제 이규보가 이제 인용을 했어요. 보면 북부저 시조잖아요. 해모수가 그 조우관을 쓰고 용광지검을 허리에 찬 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건데 결국 뭐냐면 해모수의 용광지검이라는 거는 하늘의 신탁을 받은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해모수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존재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 아니었나 검이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을 호투로 만들진 않았겠죠. 뭐 신분, 권위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이 마귀를 쫓는 벽사의 의미가 있고 귀신을 베어버리는 참마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재앙을 굴복시키는 항요 뭐 그런 어떤 어려운 한자 말이 있거든요. 그런 뭐 3가지 4가지 목적에서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검은 실제로 전투에서 썼다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위해서 제작한 거네요. 뭐 전투에도 썼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벽사의 의미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를 쫓고 뭐 이런 의미 그다음에 그 장신구라든지 호신용 뭐 이런 거가 아무리 쓰지 않았을까.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거고
검은 또 신분에 따라서 천자검과 제후검, 뭐 서인검 이런 백성용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검 하나를 만들어도 엄청 까다로웠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까 얘기했듯이 4인검, 3인검 뭐 이렇게 하는 검이 제작되어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이 검이라는 거는 왜 만들었냐? 사악하고 요사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4인검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그 4인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4인검과 관련된 조선시대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 연산군 시대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1499년 이 병인년인데 연산군이 4인검 200자루를 제작해라라는 지식을 내리는 그런 그 기사가 있어요. 4인검을 처음 만든 이가 연산군이라고 하신 건데, 근데 좀 전에 그 3전검을 처음 만든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공식 기록이 그렇다는 건데 만든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연산군하고 전두환하고. 근데 너무 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4인검을 뭐 연산군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중종 때도 그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중종실록에 나옵니다. 4인검은 해마다 주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호랑이 해. 그건 이제 호랑이 인자잖아요. 범인자. 이 호랑이 인년에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조종 때부터의 옛일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조종 때 일이라면 조선왕조 임금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연산군 때 처음 만든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처음 뭐 만든 게 아니라는 거니까 폐단이 좀 미뤘죠. 그래서 중종 때 기록을 보면 중종 24년인데 1529년도 이제 경인년이죠. 그러니까 경인년을 앞두고 그러니까 인년이잖아요. 호랑이해. 그걸 앞두고 4인검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사원부에서는 이거 급하지도 않은 일인데 뭘 만들라 그러십니까? 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폐단이 꾸준히 지적이 되니까 중종이 4인검 제작을 중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또 내리는 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인검을 제작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설비가 들어가고 또 뭐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폐단이 일어나는데 아마 뭐 뇌물을 받고 뭐 그런 또 과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4인검 제작을 좀 중단하라라는 또 명령을 내리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1542년의 일입니다. 근데 4인검이 대체 뭐예요? 예, 지금까지 뭐 4인검 했는데 뭐냐라고를 안 물어보셨는데 인검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호랑이 간지에 만든 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랑이 간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12간지 중에서 호랑이를 상징하는 해가 인년이 있고 그다음에 인년뿐만 아니라 인월, 호랑이 월이죠. 그다음에 인일, 그러니까 호랑이 일에 맞춰 제작하는 거는 3인도 혹은 3인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또 인시에까지 또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4인검 혹은 4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인시요? 몰라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죠. 그때를 지칭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든 칼인데 외날을 만들었으면 4인도, 양날을 만들었으면 4인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인자만 3-4번 들어간 때 칼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오행사 뭐 이렇게 보면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려는 이 순간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음한 사기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 중기에 아주 이 한문 4대가라고 하는 장유라는 분이 이분이 위구르족 출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3인 검부에 보면 인검의 신묘함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쓴 거 보면 인이라는 것은 3개의 양이 모여서 4계절 중 첫 번째이고 성질이 굳세고 밝아서 으뜸으로 대우받고 만물이 비롯되는 인을 덕으로 한다. 그 12간지 중에 호랑이에 해당되는 이는 위엄과 용맹이 넘치는 백수의 왕이다. 여우와 들깨 따위의 그런 그 자잘한 것들은 한 입에 박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인월, 인시, 인일의 기운이 모두 이 인이라는 때 모여서 만들면 인검은 그 전기를 받아서 신통력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라서 그렇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장유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이 칼을 한번 쓰면 사악한 마귀가 쫓겨가고 요망한 기운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장난치는 도깨비가 감히 접근을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망한 자의 허리와 머리를 3대 자르듯이 베어낸다. 단칼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유학자 사대부들은 미신을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인검의 인을 상징하는 호랑이, 이것이 이제 오행상 의를 상징한다 그래요. 의. 그다음에 의로울 의자죠. 그래서 인검은 곧 의검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간주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선비가 있잖아요. 남명 조식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칼, 검이죠. 세 자루를 모두 물소불과 상아로 장식을 하고 뭐라 그랬냐면 안으로 밝히는 거는 경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거는 의다라고 했다 그럽니다. 남명 조식까지도 칼을 갖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중기 문신인데 이 신음이라는 분도 유명한 분인데 예. 그 장남한테서 4인도를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뻐서 자신감 넘치는 시를 남겼습니다. 네. 나에게는 4인이라는 칼이 있어서 땅신도 두려워하고 하늘신과는 통한다. 그러니까 내 몸을 방어하고 두려운 게 무엇인고? 그다음 그러면서 사기가 저절로 쫓겨나서 나를 범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어떤 귀신도 나를 범할 수 없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피력하는 시를 남깁니다. 그런데 신음이라는 분이 말하는 어떤 귀신은 정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서요? 예,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한문 4대가 중에 이분도 한 분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아들한테 사인도를 선물 받고 읊은 노래가 바로 나에게 사인도가 있으니까 어떤 귀신도 물리친다 이런 건데 바로 이제 개추곡사를 일으킨 광해군 시대 대북파를 지칭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개추곡사가 뭐예요? 뭐 배웠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는데 예. 막상 물어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뭐 대북파가 영창대군하고 영창대군 어머니인 뭐 임모광우를 패하고 죽인 사건이죠. 그걸 패모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신음이 아들한테 이제 사인도를 선물 받을 때 받은 때가 이제 개추곡사로 삭탈관직을 당해서 그 김포로 쫓겨가 있을 때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음은 아들에게서 사인도를 받은 김에 저 귀신 같은 대북파를 이 사인도로 베어버리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밝힌 거라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저 간신들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조선의 사대부들이 인검이나 사인도를 갖고 다닌 거네요. 부적처럼 뭐 가지고 다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조선 후기의 문신 중에 이제 조지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귀신마저도 두려워하는 인검의 벽사적인 의미를 좀 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삼인검에 의지하니까 귀신의 마음을 떨게 한다라고 이제 되게 신성시하는 뭐 그런 시를 남기고 했죠. 근데 삼인검이나 사인검의 북두칠성도 그렸어요. 예, 송문은이라는 분의 삼인칠성검을 보면 아주 더욱 신미한 뭐 기운을 뿜어낸다라는 건데 삼인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삼인의 시기, 뭐 인년 1월 인일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런 시기 뭐 일시까지 하면 4인도가 되겠지만 그 3인의 시기에 만들어진 인검을 의미하고 칠성검은 북두칠성의 전기를 칼 속에 모으려고 칠성문을 금상감으로 이렇게 해서 칼날에 새긴 것이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라 그랬냐면 1월이 강함을 도우니 북두칠성의 무늬가 밝게 비친다라고 하면서 잡으면 반드시 싹 베어내니까 부드러운 도리로 끊어버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인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 남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전설이 영조시대 문신인데 유언호라는 이분의 뭐 믿기 힘든 일화인데요. 자기 뭐 시문집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일화인데요? 예, 유언호의 집에 좀 이렇게 일척 남짓에 삼인검이 있었다는데 이게 무뎌졌다는 거죠. 방치해두고 뭐 이랬다는 거니까 숫돌질도 안 하고 그래서 벽 사이에 그냥 먼지 구덩이 속에 이렇게 몇 년간 놔뒀다는데 어느 날 밤에 귀신이 은근슬쩍 찾아와서 유언호의 이불 속으로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란 김에 뭐 무딘 삼인검을 막 찾아갖고 막 던졌다는 거죠. 근데 삼인검이 신통하게도 귀신의 이마 정확하게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맞고서 이 칼에 이제 땅에 엎어져 갖고 울부짖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건데 꿈인데 악몽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제 유언호가 이게 뭐 이상하다 그래갖고 새삼스럽게 이제 칼을 막 갈고 그러니까 물에 햇빛이 반사돼 갖고 그런 것처럼 검광이 빛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묘한 거구나라고 했다는 거고 그래서 대장장이한테 수리를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인검이 정말로 번쩍번쩍 빛났다. 뭐 이런 그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인검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겠네요. 예. 그런데 인검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었고요. 보면 12간지 중에 2년에 만들어야 되니까 12년 만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또 엄청 들였다는 건데 제작 과정이 잠옷 성스러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년고철을 재료로 해서 36번 불에 달궈야 됐고 글자를 새길 때는 주문을 읊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 만들 때는 개와 닭, 중, 비구니, 부녀자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자빈들의 부녀자가 여기 끼는 건 지금 안 되는데 그죠? 자빈 지금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녀자는 뭐지 이러면서 약간 효부라고 해서 효부 뭐 아주 뭐라 그런지 효부라고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빈의 뭐 반열에 올랐다는 건데 자빈의 참 출입마저 망했다는 거고 검을 만든 후에는 술과 과일, 흰닭, 향촉을 준비해서 검을 위한 제사까지 지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성스러운 의식을 치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인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맞춰갖고 만드는 4인검, 4인도잖아요. 정말로 정성스러운 거죠. 새벽에 만드는 거 얼마나 정성스럽겠습니까?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려는 이 순간에 만들어야 진짜 음한 사기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뭐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검에는 무슨 글자를 새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의 한편에 주역의 이치 굉장히 어려워요. 뭐 건강전, 권원영, 일월상, 강전영, 휘리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글자, 그다음에 도교의 뜻, 운현자, 추악산, 현참정 뭐 이런 글자를 새겼다 그럽니다. 한자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정이라는 건 하늘의 생명을 내린다. 권원영은 만물의 영을 돕는다. 일월상은 해와 달, 강전영은 산과 강이 각각 모양을 갖추고 뭐 휘례전은 뭐 벼락과 천둥을 몰아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운현자는 뭐 이 그 도교의 최고의 신인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다. 그리고 추산악은 악을 물리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노력을 악을 물리치고 그래서 발음을 굳게 지킨다라는 거죠. 이걸 또 어려운데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 자연의 힘이 검에 깃들어서 삿된 그 사악한 악을 베어 쫓아내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글자들은 사실 이게 부적처럼 이제 신비롭게 보이려면 전서체 해서 좀 이렇게 부적 같은 글씨가 있어요. 아, 글씨체요. 글씨체 그런 걸로 이제 새긴 것도 좀 이채롭죠. 근데 별자리도 새겨 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북두절성 이런 건 이제 그런 걸 새겨 놓고 그 태양이 지나는 황도의 28수 별자리를 상감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세상사를 관장하는 별의 신령한 힘 이런 것이 사인검에 깃들어 있으니까 뭐 사악한 기운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표현한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군 진급자들에게 내린 삼정검에도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준장 진급자 56명한테 준 삼정검 뒤에 바로 이제 글귀를 새겼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건강정인이 현참정인이 이런 주역이나 도교의 좋은 내용들인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악을 쫓아내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 또 다른 글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글귀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글귀요? 그 이순신 장군의 말씀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네, 어렵죠. 헷갈려요. 아니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건가요? 두 개 다 새길 수도 있는데 여기 새긴 거는 이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처럼 그 장군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장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 뭐 그런 뜻이겠죠. 장군이 되어 받은 칼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검의 뜻을 곡해해서 그저 그냥 자기의 일심만 지킨다. 악귀를 쫓아낸다. 벤다. 뭐 이런 그 뜻으로의 칼만으로는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인검의 참된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현혹시키는 악을 단칼에 베어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육해공 3군이 호국 통일 번영의 어떤 세 가지 정신을 이루라 뭐 이런 거잖아요. 삼정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이순신 장군 또 명언까지 새겨두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그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외날이었던 칼, 그러니까 삼정도였던 칼을 양날 삼정검으로 바꾼 그런 또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요? 양날의 칼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장군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외날이면 남을 베는데 뭐 의미가 있는 거지만 양날은 사실은 그 남도 베지만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고 남도 베지만 잘못하면은 자신의 손을 벨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서 좀 네. 제대로 언행을 해라. 네. 금과 옥조를 새겨라. 뭐 그런 의미로 예. 아마 그 삼정검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